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 건설 현장을 책임지며 서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건축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설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재래식 공법이 기계생산 위주로 첨단화되고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물류창고 신축 현장 화재 사고,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건축 현장에서의 철저한 안전 및 품질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는 인천시 군구 중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지난 4월 건축과에 건축안전센터팀을 신설하고 매월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 최초로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등 민관 협력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공사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하는 영상인 만큼 유익하고 가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언제 어디서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어 건설 재해 없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인천 서구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으로서 주제는 해빙기 공사 현장 안전, 품질 관리 및 사고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 2. 해빙기 공사 현장 안전관리 요인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해빙기 공사 현장 자율 점검 사항, 네 번째 공사 현장 주요 사고 사례와 저희 관내 공사 현장 우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자, 해빙기란 사전적 의미로 얼음이 녹아서 풀리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정의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매년 2월에서 4월을 전후로 기상 상황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빙기가 왜 위험한가요? 자,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른 현상이 발생하였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동결되었던 집안 융해로 연약화되면서 시설물, 하부 기초를 약화시켜서 균열 및 붕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부동치마라는 거 들어보셨죠? 부동치마 현상에 의해서 균열 및 붕괴를 유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빙기 재해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절성토면의 공국수의 동결, 융해 반복에 따른 비탈면 붕괴로 발생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굴착 빼면 집안의 동결 융해 시 집안 연약화로 흙막이 지붕 붕괴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동결 집안 융해에 따른 집안 이안 침하로 지하 매설물이 파손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균열 부위 지하수 침투수에 의한 철근 부식과 배부름 발생 등 축대, 옹벽 붕괴로 이루어집니다. 자, 다섯 번째, 동절기 타설 콘크리트, 동결 등의 원인에 의한 구조물이 붕괴가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산악지형의 바위 틈, 계곡, 바위 능선 아래에서 낙석이나 낙빙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2장에서는 해밍기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위험 요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점검 사항입니다. 공사 현장 위험 요소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집안 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 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위험지역 안내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집안 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건축물 주변 옹벽 축대는 집안 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 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자, 위험 요인 발견 시에는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흙막이 가시설 배면 침하로 기중 매설물, 손괴 시 2차 재해 위험은 없는지 반드시 주요 점검 사항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추락 위험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 주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 발판,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으로 추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추락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에 의해서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안전대책으로는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시 사전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작업 발판이나 개구부 덮개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자,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고요. 자, 철골 작업 시 근로자 이동, 통로의 안전대 부착 설비 및 추락 방지를 위한 추락 방호만 설치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안전대 부착 설비의 이상 유무. 자, 중요한 거는 처짐이라든가 풀림이라든가 고정 등을 사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추락과 관련된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 벽체 단열 공사 협력업체 소속의 피해자가 5.7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해서 사망한 재해입니다. 자, 대책을 보시게 되면은 관광기계 비계 설치 시 비계 내에서는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이동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서 발코니 창틀 외부 실리콘 코팅을 위해서 피해자가 단독으로 달비계를 이용해서 측방에 있는 창틀에 코팅 작업 중 약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서 사망한 재해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림을 잘 봐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탈했죠. 우리가 달베개를 사용할 때는 이탈을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을 금지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을 하게 돼 있죠. 달리비계 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리비계에다가 안전대 및 안전대 거리용 루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 흙막이 가시설 붕괴입니다. 위험 요인을 보시게 되면은 굴착 배면 집안에 동결 융해 시 집안 연약화에 따른 흙막이 가시설이 붕괴가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현장 주변 침하로 인접 건물, 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 매설물 파손에 따라서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안전 대책으로는 해빙기 작업 재개 전 점검을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점검반을 구성해서 흙막이 지보공, 부재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자, 계측 결과 분석을 통해서 계측 결과값의 지속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굴착 토사나 자재 등 중량물을 흙막이 배면 지반에 적치를 금지를 해야 됩니다. 자, 표면수가 지중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굴착 배면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비닐막을 설치 또는 배면 지반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재세례 예방 대책에서 자, 개요를 보시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도 용인시의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동 후면부 흙막이 H파일 플러스 토류판 어센카 배면 투합을 이기지 못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완전히 붕괴된 사례예요. 자, 여기에서는 대책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흙막이 가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흙막이 붕괴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흙막이 가시설 붕괴 전에 지금 버팀대를 1단, 2단, 3단 이렇게 6단을 설치한 거고요. 어스앵카 이 부분이 지금 어스앵카가 뭔가 앵커장이 안 나오거나 부정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스앵카가 힘을 지지를 못하니까 흙막이 가시설 후 붕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보강토 옹벽 붕괴입니다. 자, 위험 요인을 보시게 되면은 자,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보강토 옹벽 상부에서 첨단 콘크리트의 철거 작업 중 보강토 옹벽 높이가 10m에서 일부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4명 중 1명은 부상이 됐고요. 3명은 무너지는 토사 및 자재에 매몰돼서 2명은 사망, 1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게 시설 이게 높이가 약 10m가 됩니다. 10m가 되게 되면은 이 적재하중을 분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무게가 나가는 거를 설치하면 안 되는데 무게를 지탱을 못 하니까 이렇게 옹벽이 붕괴가 된 거예요. 자, 안전대책입니다. 사전 안전성 평가 및 부동치마 등으로 구조물의 들뜸 균열이 발생할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보수 보강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치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사지에 걸쳐 있을 때 낭떠러지에 근접시, 이질지층, 그런가 하면 매운 땅 흙막이, 그런가 하면 일부 지정, 이질 지정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 중 부동치마로 인한 건축물 및 구축물의 들뜸이라든가 균열의 발생 등 이상현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진단 등을 실시한 후에 적절한 보수 보강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품질이나 시방소 준수 및 사용 중인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한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참고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무너진 보강토 옹벽 하부와 무너진 보강토 옹벽 상부와 손상된 보강재 모습을 참고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5. 절성토 비탈면 무너집니다. 자, 절성토 비탈면 내 공국수의 동결과 융의 반복에 따른 지반 연약화로 비탈면이 붕괴되는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하고요. 자, 빗물 또는 눈 녹은 물이 비탈면 내부로 침투해서 비탈면 활동력 증가 및 전단 강도 저하로 인한 비탈면 붕괴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 방지 대책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첫 번째, 작업 전 비탈면의 붕괴 위험 및 뜬돌, 낙하 위험 여부 점검 후 흙막이 지보공, 지반 보강공 및 낙서 방호망 설치 또는 근로자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비탈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운행 또는
자재 적치 등을 금지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절송도 비탈면 상부에 쌓였던 눈 녹은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비탈면의 경사도 및 지하수의 측정 등 비탈면 계측, 정보와 시공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비탈면 안정을 위해서 비탈면 기울기 완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실시를 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터널 갱구부 사면의 무너짐 재해 방지를 위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절토 시에는 토질의 종류, 지층 분포 및 형상, 불연속면 상태 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안전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오픈컷의 경우 토질에 알맞은 적정 굴착 비털면 기울기 확보 및 굴착 배면 중량물 적치 금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픈컷을 만들 때는 저기가 비탈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여기를 갖다 했다. 그러면 기울기는 이 높이를 H로 했었을 때 여기가 0.3H 정도가 나와야 돼요. 오픈컷은 0.3H.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1.5m로 했다고 합시다. 자, 1.5m하고 깊이를 1.5m로 했어요. 그럼 이거 여기를 W라고 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 1.5에다가 두 개 0.6에 치죠? 0.6 곱하기 1.5m를 하게 되면은 W는 2.4m 정도의 기울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아홉 번째, 트렌치 굴착 작업 시 집안의 종류에 따라서 적정 굴착면의 기울기를 확보하고 굴착부 배면 상부에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적치 금지를 해야 됩니다. 열 번째, 굴착 깊이 1.5m를 초과하는 트렌치 굴착 작업 시 적정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흙막이 지붕 등의 굴착면 무너짐 방지 조치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재해사람이 예방대책 중에서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근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제자가 굴착면 바닥에 누수관로 연결 작업을 하던 중에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매몰돼서 사망한 재해입니다. 저기에서도 이 적당한 이렇게 굴착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집안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자, 보통 흙 같은 경우는 습지에서는 기울기가 1대1에서 1대1.5 정도가 나와야 되고요. 건지는 1대1.5에서 1대1. 안반은 풍암일 때 1대0.8, 연암은 1대0.5, 경암은 1대0.3. 이 정도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굴착 작업 안전대책입니다. 굴착 장비가 반입될 때에는 자, 반입 장비의 연결부, 기계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사전 점검하셔야 되고요. 자, 굴삭기 등 장비를 운반 트럭에서 하역 시 안전 작업을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굴삭기 운전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굴삭기 장비의 후면부에 위험 표지라든가 경광 등 부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장비 하역 시 운반 트럭에 설치된 경사로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장비 하역 시 관리 감독자 등을 배치해서 안전하게 하역을 해야 됩니다. 자, 작업자와 관리자의 안전모호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확인하셔야 되고, 자, 반드시 바퀴 하부에 구름 방지용 세기를 설치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굴착 관련입니다. 자, 굴착을 할 때에는 변면, 먼면, 토질 또는 지친 상태의 위험성을 파악하셔야 되고, 작업 구역 내 관계자 이외에 출입 금지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굽의 기울기 유지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과굴착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굴착 벽면의 붕괴 위험성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굴삭기 후면부의 경광 등 접근 위험 표지 설치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굴삭기 버킷과 붐대 연결부가 견고하게 체결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관리 감독자의 안전모 보호구 착용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굴착 토사 인양 적재와 관련된 안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크램쉘 장비 반입 후 작업 전 사전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크램쉘 장비에 와이어로프를 견고하게 접속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램쉘 장비에 회전하는 후면부에 근로자 충돌 위험 표지 설치를 한다. 자, 그런가 하면 신호수와 신호책의 확립을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굴착 토사 반출 관련된 안전 대책입니다. 자, 굴삭기 사용 시 유도자를 배치해서 안전하게 장비를 유도하고 주변 근로자를 통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운전 트럭에 대해서 토사 과적제 금지 감독자를 배치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지휘를 하셔야 되고, 자, 버킷과 크레인으로 토사 인양 시 토사를 적정하게 적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집안 침하로 인한 재해입니다. 자, 위험 요인은 동결 집안의 융해에 따른 집안 이완 및 침하로 지하 매설물이 파손이 되고요. 자, 동결 집안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 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으로 인해서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안전 대책으로는 현장 주변 집안 및 인정 건물 등의 침하 균열 변형 여부를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최소 1일 이상 순회 점검을 실시해서 매설물의 안정 상태 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머지를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자, 마지막 7번째 보시면 지하 매설물 파손과 공사장 주변 축대나 옹벽, 무너짐 및 집안 침하 등의 위험 요인 발견 시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동발이 무너짐입니다. 자, 위험 요인은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동발이 붕괴가 위험 요인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저온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강도 발현 지연으로 구조물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는 거푸집 동발이 설치 시 유의사항이 이게 내용이 많아요. 첫 번째부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구조 검토 후 조립도 작성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계단 등 경사 구간에 설치되는 거푸집 동발이는 단판에 하중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쐐기 등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설치하셔야 되고, 자, 그런가 하면은 높이 3.5m 이상은 2m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방으로 설치한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다음은 거푸집 동발이 설치 시 유의사항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죠. 자, 층고가 높거나 슬라브의 두께가 두꺼운 중량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발이 및 조립 강주 등을 활용합니다. 자, 그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전에 펌프카를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에 집안 상태를 확인하고 다짐이 되지 않은 흐트러진 상태의 집안, 연약 집안 및 굴착 배면 근접 구간일 경우에 펌프카 위치를 재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풍에 의한 무너짐, 넘어짐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강풍에 의한 건설기계 장비, 가시설물 등의 넘어짐. 자, 두 번째로는 자재 공구, 지붕재 등이 바람에 날리거나 낙하하여 맞음. 세 번째, 수직 거푸집, 철근 등이 강풍에 의해서 무너지는 등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자, 첫 번째, 순간 풍속이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순간 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을 중지를 하셔야 되고, 자, 2번부터 19번까지 나오는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10번째, 가설 사무실 지붕 등의 고정 상태 및 비상시 이동 계획 및 조치, 계획 수립과 같은
안전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 화재 폭발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접, 용단 등 화기 작업 시 불티 비산으로 인한 화재 위험과 두 번째 인화성 물질, 잔류가스, 가스 노출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안전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접, 용단 작업 장소 주변 인화성, 가연성 물질 확인하고 작업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11m 이상 격리 조치가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불꽃, 불티,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비상 방지 조치 및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부터 8번까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9번째, 피복이 손상된 전기 케이블은 교체 또는 절연 조치를 통해서 단자부 이완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기를 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 질식재해입니다. 자, 위험 요인은 콘크리트 보온 양생용으로 화석연료, 특히 갈탄이나 숯을 사용할 때 연소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안전대책으로는 첫 번째,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환기 설비 설치,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밀폐된 공간 내에서 도장 작업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환기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콘크리트 보온 양생을 위해서 갈탄 연료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네 번째, 갈탄 연료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한다. 다섯 번째로는 밀폐 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